다음 주제는요,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그래서 이 주제의 학습 목표 보니까 자연재해 영향과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 사례에 나타난 정부와 시민사회의 자연재해 대응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라는 거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지진, 뭐 화산, 그 다음에 지진 해일, 요거는 일본말로는 뭐라고 해요? 쓰나미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폭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태풍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한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 종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주제 탐색.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실제 사례다. 이를 보고 질문에 답하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라.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달려가.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때요? 아,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마이시 학생 2,924명 중에서 사망 후 실종자가 5명에 불과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하고 항상 대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옛날에 지진 교육을 기상청에서 일하면서 좀 했었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할 시간이 있다면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하고 항상 대비했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통해 지진과 지진 해일을 배우고 목숨을 지키는 방법을 수없이 훈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1번, 머리를 보호합니다. 2번, 차분하게 바깥으로 대피합니다. 3번, 여진에 주의합니다. 여진이란 건 뭐냐면요.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있는 다음에 그 여파로 인해서 자잘자잘한 지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와요. 그래서 밖으로 한번 대피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지진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까지는 절대로 실내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진은요, 여러분, 건물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최대한 보호를 하고요. 미쳐 나갈 시간이 없다면 뭐 생각보다 좁은 공간에 기둥이 많은 곳 있죠. 그래서 뭐 모서리라든가 아니면 위에 뭐가 떨어지지 않는 곳 아니면은 물이 공급이 되면서 파이프도 연결이 되어 있고 좁은 공간에 기둥이 많은 뭐 화장실 이런 곳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으니 참고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그랬는데 글쎄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약간 이런 거예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이건 누가 져야 되나요?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무슨 세금이에요? 우리의 평소에 세금으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납세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주제학습. 자연재해 영향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란 설명이 나오네요. 기상변화, 지각변동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인적, 물적 피해를 말한대요. 인적, 물적 피해. 함께 얘기합니다. 기상변화라는 건요, 요거는, 조금 과학적인 걸로 설명을 하자면요. 지구 외적인 에너지고요. 그리고 지각변동, 요건 지구 내적인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냥. 약간 유식하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자연재해는 열대저기압, 홍수, 가뭄, 해일 등의 기후재해와 지진, 지진해일 쓰나미, 화산, 산사태 등의 지질재해로 분류한다.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지진이나 이런 거를 예측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안내 경보 방송을 하는데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하는 거를 그냥 목표로 하고 있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왠지 느낌상 뭐 2030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진이 올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결국에 발생을 시켜요. 근데 이게 단점이지만 다만 인간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태풍은요. 물 부족과 무더위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홍수는 하천 범람으로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시각이냐면요. 지구를 시스템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상 뭔가 평형을 맞추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조화롭게 지구가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불의 고리 얘기했었는데요. 이 불의 고리란 요 지역을 뜻합니다. 지금 보면 휴화산, 활화산 이런 게 쫙 이렇게 이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태평양 판을 경계로 해서 요 지역들이 불의 고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아마 알아두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기본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계 주요 자연재해에서 보면 요런데 휴화산, 활화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지진이 위험하겠죠? 지진 위험 지역이 여기에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에 저지되는 지진으로 인해 지진 해일이 위험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 그리고 일본 이런 쪽도 지진 해일에 대비를 해야 되는 곳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울도 인천과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지진과 지진 해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경주나 포항 지진만 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 선생님이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도별 자연재해 피해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제일 많은 피해는 역시나 호우예요. 호우. 뭐 불꽃 카리스마 민호우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다음으로 많은 게 태풍이 많죠. 그쵸? 태풍도 많고 그리고 강풍, 풍랑주의보 이런 거는 바닷가 쪽으로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대설 피해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굉장히 뭐와 관련이 깊냐면 지형이랑 관련이 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문제를 좀 풀어야겠네요. 인간의 과도한 개발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컸던 자연재해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이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 요것만 적어둘까요? 우면산 산사태. 이거는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이 우면산 정상에 이 호수공원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위에 있던 이제 호수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산림을 막 깎다 보니까 우리 숲이 생태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흙을 움켜쥐고 있는 이런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호수가 갑자기 빵 터지게 되면서 흙과 함께 섞여서 막 무너져 내려서 이게 상당히 큰 피해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지도에서 시도별로 피해 비율이 높은 자연재해는 무엇인가 했는데 이런 건 그냥 자료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 인간은 자연 및 인위적 위험 요소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심지어 헌법 34조 6항에 이런 내용이 아예 권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대요.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왜? 우리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대신에 국가에게 우리가 정당한 비용을 납부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계약이 되어 있고 우리는 계약 아래 살아가고 있다. 뭐 그래서 뭐 사회계약서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위적 위험 요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인위적 위험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교통사고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시설물 붕괴도 있을 거고요. 시설물 붕괴. 그리고 가스 폭발도 있겠죠? 가스 폭발. 그리고 뭐 전기 사고, 전기 합선 이런 거요. 그죠? 그리고 뭐 사이버 테러, 그다음 뭐 화재,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34조 6항 내용도 나와 있어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였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고 있죠. 지금 영향을 받아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이런 것들도 요거와 굉장히 밀접한 사례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관되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연재해를 사회적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시민은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려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험 인지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와, 윤리적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그것도 나왔었네요. 요즘에는 인간이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와, 거기엔 시간적 관점까지 나와 있으니까 결국엔 매 단원마다 이 네 가지 관점이 반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로 딱 맞출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맹그로브 심기, 이 맹그로브라는 건요, 필리핀의 열대 림을 의미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과 물이 아닐 때 동시에 자라는 이런 좀 특이한 열대 우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진의 일로부터 육지를 지키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맹그로브를 심는 보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피해도 더 돌아오기 때문에 복구하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호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어떤 좀 자연과학적인 얘기도 많은데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한 번씩 훑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풍수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에서 주제활동 1부터 볼게요. 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입니다. 한태평양 조산 때에서 아까 나왔죠? 태평양판 가장자리에 있는 불의 골이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화산 활동의 90% 이상이 집중돼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이죠. 그래서 칠레와 일본에서는 지진 발생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탐구해본다. 얘네들은 하도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칠레의 국가관리체계.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초대형 지진을 수차례 겪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 지진 규모를 보면요. 칠레가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 9.5의 강진이래요. 우와, 이게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될 텐데요. 규모가 이 정도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지진의 딱 근원지에 있으면요. 이런 고가도로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고가도로가 있어. 뭐 내부순환로처럼. 이런 것들이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춤을 추는 게 보일 정도라고 해요, 여러분. 그 정도의 강진이 규모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600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국가 비상사태 관리국이라는 게 만들어졌대요. 오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2016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은 규모 9.0의 지진에 버틸 수 있게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엄청나게 설계가 빡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요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축학과를 가거나 구조공학에 대해서 배운다면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면 지진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행암역에도 내진 기둥이 버텨내서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설계가 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 2번, 일본의 자동 지진 속보 체계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3.7초 만에 긴급 지진 속보가 떴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는 경고음과 함께 지진 발생 시각과 장소, 지역별, 예상 진도 등의 지진 정보가 방송 화면에 즉각적으로 떴고, 핸드폰에도 우리 재난 문자 오는 것처럼 경고음이 울렸다. 그래서 2007년 10월 1일에 속보 체계를 가동했고, 이 체계가 5에서 10초 안에 비상경보를 자동으로 전파하는 거였고, 지금은 3.7초 만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굉장히 빨리 시간을 앞당기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어디서 하냐면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리를 보면요. S파가 P파보다 더 나중에 전파하는데 대신에 느리게 가는 대신에 진폭이 크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크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게 지진 정보 관측 체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파가 전파가 되면요. 신속한 데이터를 빨리 받고요. 그래서 긴급 지진 속보를 재빠르게 보내서 중간 기관에서 시민에게 전송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 1과 2를 읽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가 마련해야 할 대책에 대해서 토의해보자 이랬는데요. 뭐 그냥 당연한 거죠, 여러분. 뭐 법도 필요하고요.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요. 정비도 해야 되고요. 안전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망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뭐예요, 결국?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시민들이 이거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국가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사회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모든 별로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령과 제도, 대응 체계 등을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요런 거는요, 앞 페이지에 아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연재해 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냥 조사하여 발표할 필요 없이 앞 페이지 그대로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디에 써 있다 이렇게만 체크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주제활동 2번입니다. 풍수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에서 허리케인은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입니다. 열대저기압은요, 여러분,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뭐 태풍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허리케인, 윌리, 뭐 사이클론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다 다른데 어디에서 이렇게 부르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세계지리 배우시면 알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며 풍수해를 일으킨다. 왜? 열대에서 저기압을 만들면서 올라온 거예요. 저기압이라는 건 기압이 누르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점점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면서 그 습한 바다의 수증기를 다 머금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나 오늘 저기압이니까 건들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압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도 강하고요. 그리고 막 비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오는 이런 거를 열대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뉴저지주가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뉴저지주. 그래서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나. 마찬가지로 얘네도 대응을 잘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뉴저지를 2012년 10월에 강타했다. 그래서 전기 공급이 대부분 중단됐다. 정전 연료 공급 차질로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난방과 자동차에 필요한 연료도 부족해졌다. 그래서 큰 혼란이 발생했는데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참여형 지리정보 시스템, GIS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용한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과 웹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주유소의 위치와 영업 상황, 연료 보유 여부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연료를 구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요. 주유소 현황 지도는 위북 에너지부 구조활동에도 적극 활용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서 잘 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지역 현안이나 불편사항을 시민이 직접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지도에 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시민참여형 지도 제작 기술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허리케인 보면요. 요 태풍의 눈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했대요. 그래서 모두 팔린 곳, 전기자동차 충전소, 주유소를 연 곳, 정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용을 하면 더 좋게 이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위의 사례에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을 말해보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지녀야 할 태도와 역할에 대해 토의해보자.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은 뭐겠어요? 워낙에 재해 빈도가 잦았다는 거죠. 시민들이 지녀야 할 태도와 역할, 공부도 하고 대비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뻔한 얘기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써놨죠. 자, 2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인 사례를 모둠별로 조사해 발표해보자 했는데 니들은 모둠이 지금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요. 의정부의 지역자율방재단이 장마철 폭우에 대비해서 이면도로 빗물바지의 쓰레기 제거. 왜? 쓰레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면 안 되니까. 이런 걸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해서 빗물이 잘 빠지니까 침수 피해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가까운 안전체험관에서 지진과 태풍을 가상으로 체험해보자. 그랬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가까운 거는 뭐 광나루 안전체험관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다음 비상대비 체험관.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대피 요령을 훈련해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지진이나 지진 해일, 그 다음에 화산 폭발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소단원 2주제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은, 그래서 어떤 관점이 있는지에 대해 배우고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수업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